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시간에는 범주형 자료가 무엇인지, 그와 관련되는 두 독립 표본에 대한 비율 차이 검정, 또 대응 표본으로 얻어지는 경우에 비율 차이 검정을 근사 검정인 카이제오 검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조금 더 이제 확장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교차표 분석에서 가로 행변수, 또 세로 열변수, 이렇게 두 개의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교차해서 표를 만드는 교차표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좌측의 표를 보면 가로가 범주가 R개가 있죠. R개로. 변수 B, 세로는 C개가 있죠. 이런 경우는 R 곱하기 C 교차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측에 보면은 등급이 3개, 기계가 셋이죠. 이런 경우는 3 곱하기 3 교차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보통 두 개의 범주형 변수 A와 B에 대한 교차표 혹은 교차 분류표에서 A가 R개의 범주, 그리고 변수 B가 C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경우는 R 곱하기 C 교차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많은 외국 책에 보면 교차표를 컨틴전스 테이블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컨틴전스라고 하는 걸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것은 이제 우연표 또는 랜덤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로 분할해 놓은 그런 표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는 교차해서 분류해 놓은 표가 의미적으로 맞고요. 이후 교차표로 쓰는 게 올바른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로와 세로의 교차표 분석에 있어서 정규 근사 검정, 즉 교차표 분석하면 그냥 그렇게 카이제오 검정하면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카이제오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표본 크기로 정규분포로 근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셀당 기대도수가 5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가정이 충족했을 때 근사 확률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셀당 기대도수가 작은, 즉 샘플이 작은 경우나 표가 대응으로 얻을 경우도 카이제오가 아니라 맥리마 카이제오 검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분석 방법을 달리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 설문지 조사 같은 경우 하면은 한 7, 80% 정도가 이렇게 뭐 표를 만들고 또는 교차표를 만들고 그걸 정리하고 이런 것에 이제 머물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회현실에서.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그 수준을 좀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2학년, 3학년, 4학년 가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이런 분석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로와 세로로 교차해서 분석해서 보통 행과 열이 서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이제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행과 열이 관련이 있는 건 관련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유의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유의한 교차표를 뽑아서 그거는 행과 열을 결부해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행과 열이 관련이 없어요. 그럴 경우 일부러 결부해서 표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그냥 행과 열을 결부하지 말고 1차원 빈도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보다 더 현명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되게 중요한 핵심적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4쪽입니다. 제목은 교차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슬라이드는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한번 보세요. 교차표 분석에 보면은 왼쪽에는 청량 음료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죠. 우측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그 청량 음료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은 가로가 연령이죠. 20대, 30대, 40대 되어 있고요. 청량 음료 종류는 콕, 펩시, 환타, 아더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종류의 음료가 있죠. 이걸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좋아하는 청량 음료의 비율이 차이가 있나 없나 이런 걸 알아보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20대에서 40명, 30대 40명, 40대 40명을 뽑아서 조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의미가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청량 음료의 비율이 동일한가 해서 이런 경우를 동일성 검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측의 경우는 보면요, 이런 거예요. 가로가 교육 수준이죠. 대졸, 고졸, 중졸. 세로가 소득 수준입니다. 상, 중, 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조사를 1000명을 했어요. 1000명을 해서 이런 인구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가로와 세로로 분류해서 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간에 있어서 서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독립성 검정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독립성 검정.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의미적으로 되게 다른데요. 가설 검정하는 통계적 추론하는 방법은 카이제곱 검정으로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한번 가설을 보도록 할게요. 동일성 검정의 기무가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0대가 콜라를 좋아하는 비율을 P11, 20대가 펩시를 좋아하는 비율 P12, 20대가 환타를 좋아하는 비율 P13, 20대가 아더스를 좋아하는 비율을 P14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기무가설에 보면 P11, P12, P1C인데 현재 경우 C는 우리가 4인 경우를 한 거죠. 는 그 다음은 30대가 콜라를 좋아하는 비율은 P21, 30대가 펩시를 좋아하는 비율은 P2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맨 마지막 40대는 P31, P32, P34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대가 콜라를 좋아하는 비율과 30대가 콜라를 좋아하는 비율과 40대가 콜라를 좋아하는 비율은 동일한가? 20대가 펩시를 좋아하는 비율과 30대가 펩시를 좋아하는 비율과 40대가 펩시를 좋아하는 비율은 동일한가?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일성 검정은 두 개의 범죄형 변수에 대해서 일단 교차표를 그리잖아요. 그 다음에 각각에 있어서 그런 비율이 동일한가를 우리가 검정하는 동일성 검정을 하면 되고요. 우측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은 그 슬라이드에 적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000명의 사람으로부터 표를 구했어요. 이런 경우는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변수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해낸다.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두 수치형 변수 계산할 수 있는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연관성은 상관계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측정을 했었죠. 근데 방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간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교차표를 이용해서 재고 그 연관성 정도가 카이제곱 값으로 출력돼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 되게 중요한 카이제곱 검정을 직접 하는 그 예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맨 아래측 표를 먼저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도수라고 되어 있죠. 기대도수. 표는 가로가 연령을 말하고요. 세로가 A, B, C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30세 이하와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30세 이하에서 A 상품을 선호한 사람 30명, B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 40명, C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 30명이에요. 30세 이상에서는 A를 좋아하는 사람 60명, B를 좋아하는 사람 80명, C를 좋아하는 사람 60명입니다. 30세 이하는 100명, 30세 이상은 200명을 조사한 거죠. 전체 30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있어서 A 좋아하는 비율이 30%, B 좋아하는 비율 40%, C 좋아하는 비율이 30%죠. 즉 연령이 30세 이하가 됐건 30세 이상이 됐건 A, B, C 상품을 좋아하는 비율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즉 연령과 상품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전체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가 연령과 상품이 전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보여지는 기대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그것이 관찰도수 NIJ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30세 이하를 보면 어느 상품을 좋아해요? C 상품을 60%를 좋아한다고 되어 있죠. 30세 이상에서는 B 상품을 50% 좋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젊은 사람들은 C 상품을 좀 좋아하고 좀 더 나이 들은 사람들은 B 상품을 선호하고 있구나.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이런 걸 느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이 없을 때 기대되는 모습에 비해서 실제 관찰된 도수가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관련이 없다 해서 멀어진 거 아니겠어요? 연령과 상품이 관련이 없을 때 모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실제 조사된 게 그럴 경우 연령과 상품이 관련이 없다라는 걸 기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위에 관찰 도수를 ABC를 0, 0, 100 30세 이상은 0, 200, 0 이러면 젊은 사람은 C의 몰빵이죠. 나이 들은 사람은 B 상품의 몰빵이잖아요. 이렇게 관련이 없을 때 아래 표에 있는 기대되는 모습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관련이 깊어지는 거죠. 연령과 상품은. 이럴 때 기대 도수는 EIJ는 I는 행 번호를 말하고요. J는 열 번호를 말합니다. 한번 이 완만은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이 완만은 전체 n 300분의 i가 1이었으니까 n 1 도트 1행 합은 얼마? 100 곱하기 n 도트 1 1열 합은 얼마? 90. 그래서 100 곱하기 90 나누기 300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3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투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투투는 i가 2, j가 2죠. 그래서 n 300분의 n 2 도트는 2행의 합은 200 곱하기 n 도트 2는 2열의 합은 120. 그래서 300분의 200 곱하기 120 이렇게 돼서 80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기대도수입니다. 이와 같이 계산해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카이제곱 검정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식을 잘 보세요. NIJ 실제 관찰된 도수 빼기 기대 도수를 해서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서로 관련이 없는 거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NIJ-EIJ의 제곱 나누기 기대도수 EIJ를 모든 셀에 대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EIJ는 앞서 했던 대로 n분의 ni 도트 곱하기 n 도트 j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그 얘 실제로 계산한 과정이 나와 있죠. n1만은 얼마입니까? 20 빼기 E1만은 얼마입니까? 30. 그래서 20 빼기 30의 제곱 나누기 E1만 30 플러스 두 번째 셀은 n12는 20 빼기 E12는 40이죠. 그래서 20 마이너스 40의 제곱 나누기 기대도수 40. 맨 마지막은 n 23이죠. 23은 30 빼기 23은 60이죠. 그래서 30 빼기 60의 제곱 나누기 60에서 65.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유의확률 P값을 구해보면 0.001이 나옵니다. 행의 범주가 두 개죠. 연령대가. 그래서 2 빼기 1 곱하기 열이 범주가 몇 개예요? 3개죠. 상품에 비니까 3 빼기 1. 그래서 2 빼기 1 곱하기 3 빼기 1에서 자유도는 2가 됩니다. 그 기강력에 해당되는 경계값은 표에서 찾아보면 5.99가 나옵니다. 5.99보다 우리가 계산한 카이제곱 값, 풍계량 값은 65로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꼬리에 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돼서 연령과 상품이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독립이라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하는 검정이다. 그래서 이런 카이제곱 검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런 걸 코크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셀에서 기대도수가 5 이상이면 우리가 된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카이제곱 검증으로 이제 정규 근사하는 게 아니라 이항분포나 다항분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P값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피셔라는 사람이 개발한 정확검정, 이그젝 테스트라고 한다. 이 결과도 n이 표본이 커지면 이제 정규적인 근사값과 큰 차이는 없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보통 의학학 분야에 있어서 샘플이 작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럴 때 카이제곱 검정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올바른 이그젝 테스트 피셔를 하든지 인접현행을 이렇게 묶어서 표본의 크기 기대도수가 5 이상이 되게 만든 이후에
카이제곱 검정을 적용하든지 하는 것이 올바른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러면 앞서 다룬 예를 실질적인 SPSS를 이용해서 한번 직접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으로 계산했을 때 카이제곱 값이 65 나온 거 보셨죠? 여러분들. 자, 자료 입력이 1, 2, 3, 4, 5, 6이 되어 있어요. 자, 나이가 30대 이하면서 제품이 1인 경우 카운트 20명, 나이가 30대 이하면서 제품이 2인 경우가 20명, 나이가 20대 이하면서 제품 상품 C를 선호한 게 60명, 이렇게 자료가 6줄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30대 이하, 2라고 되어 있는 건 30대 이상이라고 보면 되죠. 프로덕트에서 1은 상품 A, 2는 상품 B, 3은 상품 C라고 보면 됩니다. 카운트는 빈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도 11, 20, 카운트 20은 20명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한 명으로 읽으니까. 그래서 위에 메뉴 중에 파일, 편집, 보기, 데이터 네 번째 줄에 그 메뉴를 클릭하면요. 그 아래 가중 케이스 메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클릭해서 빈도 변수로 카운트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앞서 카이제곱 검정에 보듯이 가로에 뭐예요? 연령, 교차 분석에서 열에 뭐예요? 상품, 이런 걸 여러분들 체크해 주면 되고요. 정확한 검정은 뭐 앞서 한 거와 똑같이 그냥 체크해 주면 되고요.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통계량 버튼에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카이 제곱이라고 하는 게 거기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네, 카이 제곱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셀에서 관측 빈도와 행 퍼센트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적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먼저 교차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령 30세 이하, 30세 이상 이렇게 두 개 범주로 되어 있고요. 상품은 A, B, C로 되어 있죠. 그래서 30세 이하에서 A 상품 20명, B 상품 20명, C 상품 60명, 이상에서는 70명, 100명, 30명 이렇게 표가 그려져 있고요. 그 아래 행 퍼센트 100명 중에 20명이니까 20%, 100명 중에 60명은 60% 이렇게 교차표가 얻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사검정, 카이제곱 검정을 하면 피어슨 카이제곱 값이 거기가 65.000으로 출력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즉 앞서 얘기했던 대로 20 빼기 그것의 기대도수 30의 제곱 나누기 30 플러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유도 2라는 것도 기억나죠? 행의 범주. 연령이 2개 범주잖아요. 2 빼기 1 곱하기 상품은 3개 범주죠. ABC 3 빼기 1에서 2가 됐고요. 이에 따른 유의확률, 근사 유의확률이 0.000으로 굉장히 작은 걸 0.001보다 더 작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은 연령과 상품의 선호도는 관련이 없다가 기무가설이고요. 연령과 상품은 관련이 있다가 대립가설이잖아요. 굉장히 유의한 걸 보면 연령과 상품의 선호도는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이 없다라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결과를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은 교차표를 조금 확대해서 동일성 검정과 독립성 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일성 검정과 독립성 검정의 검정 통계량은 근사 검정인 카이제곱 통계량과 동일하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그래서 그 카이제곱 검정은 관찰도수 빼기 기대도수의 제곱 나누기 기대도수에 의해서 값이 계산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직접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